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교류 및 해외 공연 시장에서 활동 중인 이승천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해외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이 사업을 통해 해외 공연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공연 시장 진출을 위해 어떤 마켓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마켓을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는지 등 해외 공연 시장에서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운드 퍼즐이라는 한국 뮤지션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프로듀서로, 그리고 음악 마켓인 서울뮤직위크의 사무국장으로서, 그리고 전 세계 30여 개의 음악 마켓의 연합체인 글롬넷이라는 글로벌 뮤직 마켓 네트워크의 사무국장으로서의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입장에서 그동안 쌓은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국제 아트 마켓의 특징과 진출 방안, 그리고 효과적인 프로모션 키트 제작,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선정된 단체들이 대부분 다 음악 단체이고, 한 단체가 무용 단체라고 들었는데요. 컨텐츠 제작이나 자료 준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 오늘 제가 전달 드릴 내용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트마켓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켓이라는 말처럼 아트마켓은 예술작품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트마켓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술가와 프리젠터, 프로모터, 프로듀서, 공연예술 관계자 및 언론, 학계 관계자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이 참가들 중에 작품을 소개하고 유통을 하는 주체인 예술가나 또는 부스 전시를 하는, 영어로 익시비터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을 아트마켓은 주로 영어로 델리게이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아트마켓의 참가자들의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 다 영어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용어에 있는 가급적이면 빨리 적응을 하셔서 아트마켓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트마켓에는 구매자, 판매자 외에도 여러 종류의 참가자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는지, 그리고 참가자들을 뭐라고 하는지 용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젠터인데요. 프리젠터는 창작, 교육, 공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술가와 관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축제나 공연장의 예술감독 또는 프로그래머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구매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입장인 판매자라고 할 수 있는 프로모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프로모터 같은 경우는 공연의 투어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전담하는 개인 또는 기획사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공연 투어 시에 공연 수익은 어떻게 나는지,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투어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스폰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보통 프로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수 예술단체의 경우는 프로모터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없을 경우는 단체 프로듀서가 이 역할을 보통 진행을 하시는데요.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작품의 제반사항을 총괄 연출하시는 분을 보통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무가, 작곡가, 극본가 등 제작 인력뿐만 아니라 배우, 무용수, 음악가, 예술가 등 기술 인력을 총괄 섭외하고 지휘하는 사람들을 보통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프로듀서가 보통 국제시장에서 프로모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아트 마켓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참여자가 행정가인데요. 영어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국의 정부에서는 각국의 예술을 알리고, 그리고 예술가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지원하는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트마켓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정부사나 기관이나 재단이나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에서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각국의 예술 정책은 어떤지, 해외 진출 시에 지원금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별도로 펀드레이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관한 정보를 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트마켓에 참여하신다면 나와 상관없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국에 있는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셔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술가가 아트마켓에 참가를 하는데요. 쇼케이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리서치나 마켓 경험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아티스트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꼭 내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방문을 한번 해보시면 내 작품을 구상을 하거나 해외 유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저널리스트, 컨설턴트, 그리고 학계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연구원들이 참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술 영역을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의논하는 자리도 많고요. 컨퍼런스나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으니 이런 참가자들과도 좋은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아트마켓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트마켓의 형식이 요즘 들어서 점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요즘에 언택트 시대를 만나서 디지털로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변모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참 다양해졌지만 그 목적은 아트의 거래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켓 기간 동안 가장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쇼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쇼케이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부스 전시, 비즈니스 미팅, 컨퍼런스 및 프레젠테이션, 네트워킹 이벤트 등이 일어나는데 마켓의 성격에 따라 부스의 전시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객의 유무에 따라서 마켓의 성격이 많이 달라지는데 일반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마켓이란 단어보다는 쇼케이스 페스티벌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그렇지만 핵심이 쇼케이스란 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트마켓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쇼케이스라고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쇼케이스인데요. 쇼케이스는 한국과 일본 및 동아시아권에서는 쇼케이스란 단어보다는 견본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한 10년 전부터 쓰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단어를 잘 쓰고 있지 않고 그냥 바로 쇼케이스 또는 그냥 마켓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뮤직 마켓 또는 아트 마켓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쇼케이스는 예술가의 전막 공연 중 일부분, 즉 하이라이트를 전문가 그룹 앞에서 선보이는 공연인데요. 이 쇼케이스의 성공 유무가 해외 시장에서 우리 단체 음악이 잘 팔릴 수 있는지 안 팔리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쇼케이스 프로그램은 보통 30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는 표현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데 저희가 보통 공연을 기획하게 되면 스토리 라인을 짜시고 기승전결 이렇게 에 따라서 공연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요.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는 공연보다는 결결결결 같은 구조로 처음부터 우리 단체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구성 프로그램을 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트마켓의 그 기간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열리는데요. 보통 참가자들이 공연을 봐야 되는 숫자가 40개에서 50개 가량 되다 보니까 한 공연을 끝까지 다 보고 있는 델리게이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곡만 듣고 나가시는 분이 거의 절반 이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첫 번째 곡에서 이미 내가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단체의 성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곡을 첫 번째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트마켓에서 가장 특징적인 프로그램이 그 다음으로 고르라면 부스 전시인데요. 그래서 예술가 또는 작품, 관련 회사나 기관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전시인데 부스 전시의 규모가 아주 커지면 이걸 보통 아트마켓이라는 단어보다는 엑스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월드뮤직 엑스포, 즉 오맥스 같은 경우도 부스 전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엑스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 전시를 통해 단체 자료를 전문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이때 프로모션 키트가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 단체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단어가 프로모션 키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할 프로모션 키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술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요. 컨퍼런스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술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참여한 프리젠터나 프로모터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조금은 학술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참여해 보시면 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음악은 어떤 음악인지 그리고 유통할 수 있는 루트나 방법에 대한 정보도 참 많이 공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트마켓의 꽃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바로 비즈니스 미팅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마켓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스피드 미팅, 1대1 미팅,
비즈니스 미팅 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프리젠터와 프로모터의 작품 거래를 위한 비즈니스 미팅인데요. 보통 10분에서 15분 가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실황 공연 동영상이거든요. 제가 왜 이 공연 동영상이 필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0분 동안 우리 단체의 작품을 설명해야 되는데 저분은 외국인이시고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한마디 하고 통역을 거치면 say hello 서로 인사만 하는데 5분이 지나가 버려요. 그럼 실제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단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인사하시고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이분이 우리 쇼케이스 공연을 보셨다면 조금 편하긴 하지만 보지 않고 스피드 미팅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스피드 미팅 동안, 비즈니스 미팅 동안 우리 단체를 잘 홍보할 수 있는 자료는 동영상 또는 프로모션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때 촬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공연 영상을 잘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마켓이 개최를 취소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또는 개최 형태를 바꿔서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상황에서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프로그램들은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되고 있고 역시 이 중에서도 핵심은 쇼케이스입니다. 바뀐 점이 있다면 대면으로 하던 쇼케이스가 이제 비대면 온라인 쇼케이스가 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되신 이 사업의 목적처럼 실황 공연 동영상을 잘 만드시는 것이 마켓에 잘 참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트마켓의 심의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아트마켓에는 쇼케이스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음악 마켓인 월드뮤직 엑스포 워맥스에서는 이 심사위원들이 7명이 있는데 영화 제목에서 착안을 해서 이 7명의 심사위원을 세븐 사무라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처럼 예리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정한 건데요.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다 유명한 극장이나 축제들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티스트의 자료를 받아보고 이 아티스트들이 축제나 공연장의 스테이지에 어울리는 무대에 어울리는 뮤지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트마켓 쇼케이스 공모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료가 필요하고요. 마켓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그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양질의 실황 공연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중심으로 실제 공연장에서 이 예술 작품이 유통이 가능한 작품인지 아닌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온라인 마켓으로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핵심은 똑같은 상황인지라 제출하셨던 실황 공연 영상의 퀄리티로 인해서 이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워맥스 같은 경우는 한 10번 이상 돌려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드실 때, 편집하실 때 가능하면 이 작품 유통이 가능하게끔 유통하시려는 분들이 봤을 때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이게끔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심의위원이 대부분 다 현직에 계신 프로그래머나 디렉터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수월한 작품을 먼저 뽑게 되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심의위원의 성향에 맞는 예술적인 가치를 쫓아서 작품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유통이 좀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이거는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유통이 가능한 작품으로 보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는 쇼케이스 선정을 위한 제출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트마켓마다 쇼케이스 예술가들을 선정하기 위한 자료들이 조금씩 차이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단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입니다. 단체 이름, 팀 구성, 각 구성원들의 이름과 역할, 단체에 대한 소개글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국악단체들이 단체명 앞에 장작 국악단체 땡땡땡 또는 월드뮤직 트리오 땡땡땡 국악 창작 집단 이런 같은 수식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한국에선 사용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문으로 제출하실 때 이걸 그대로 제출하신 한국 단체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해외 디렉터의 피드백을 들으면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사실 단체명 앞에 단체 수식어가 붙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관리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접수를 하실 때 단체명 앞에 수식어는 제외하시고 순수 이름만으로 그리고 영문으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소개글은 3-4문장 또는 최대로 5문장 정도의 영문으로 된 것이 저희 쪽에서는 표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개글 같은 경우는 보통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는 단체의 국적, 악기 구성, 특정 장르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장르 안에서 우리만의 특이점이 어떤 게 있는가, 우리 단체 성격은 어떤 게 있는가, 그게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 단락에 들어가는 내용이 우리 활동의 기대 방향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개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개글 내용이 세 문장으로 시작해서 다섯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마켓마다 접수할 수 있는 소개글의 단어 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짧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만 넣으시고 단어가 조금 글자 수가 좀 많이 허락이 된다 하시면 세 가지 내용을 다 집어 넣으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탄력적으로 소개글을 쓰실 수 있게끔 평소에 준비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공연 이력인데요. 한국 단체들이 그런 질문들을 평소에 참 많이 하세요. 해외 마켓에 접수를 할 때 우리는 해외 공연 이력이 없는데 적으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국내 이력이라도 적을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없으시면 없는 대로 비워놓으셔도 상관없고요. 옆에 보시면 그냥 공연 이력이라고 적혀 있으면 국내에서 하셨던 공연 이력을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부분에서 많이 막혀서 질문하시는 부분이 디스크그래피랑 바이오그래피입니다. 그래서 디스코그래피 같은 경우는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어떤 음반 작업을 했었는지 기록을 하는 것인데요. 정규 음반이 한 장이면 한 장 있다. 언제 냈고 타이틀은 뭐고 발매사는 어느 발매사라고 표기를 하시는데 음반이 없으시는 단체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러면 각 멤버들이 참여하였던 앨범이나 음반을 기록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이오그래피인데요. 이 바이오그래피 같은 경우는 단체 member들이 다 같이 모이셔가지고 한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바이오그래피 같은 경우는 해외 공연을 할 때 비자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 비자 같은 경우는 신청하실 때 바이오그래피를 거의 두세 장 이상의 내용으로 제출해라 라고 하는 것이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그래피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단체가 언제 설립이 되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단체가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주요한 활동을 하였고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바이오그래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그래피랑 디스크그래피는 해외에서도 그 단체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쓰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실하게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홍보 자료인데요. 가능하면 여기서 요청하는 자료는 다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단체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그리고 고화질 사진이 홍보 자료인데요. 사진 같은 경우는 프로필 사진과 그리고 공연 스테이지상에서 찍혔던 사진 모두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마켓의 특징에 따라서는 이 사진이랑 이런 웹사이트나 SNS도 들여다보고요. 이 부분도 평가하기도 합니다. 평가하는 이유는 티켓팅과 연관이 된 건데요. 작품은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부실하다면 이 작품을 유통하기 힘들다라는 의미로 선정하지 않는 마켓도 종종 있으니 홍보 자료를 충실하게 제작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쇼케이스 심의 자료인데요. 보시면 음원 또는 공연 실황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연 실황 영상이 핵심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공연 실황 영상이 없어도 음원이 훌륭하면 이 단체는 좋은 단체야 라고 평가를 하곤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공연 영상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 자료에서 음원을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켓도 최근에는 몇 군데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영상을 충분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음원은 mp3 파일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좋은 음질을 위해서 우리는 고용량 웨이브 파일로 접수를 하겠어 라고 보내시는데 보내실 때 그냥 파일로 보내시면 되는데 첨부 파일을 구글 링크나 다른 웹사이트 링크로 보내시면 시간이 지나면 또 기간이 만료돼서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나중에 안 열린다라고 하시고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mp3 파일을 보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특정 마켓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 단체들이 접수를 하다 보면 mp3 파일 용량만으로도 서버가 다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mp3 파일 접수하기보다는 사운드 클라우드나 밴드캠프 같은 곳에 음원을 올리고 그 링크를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켓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해외 뮤지션들에게 사운드 클라우드랑 밴드 캠프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니까요. 국내 단체에서 활동하신 여러분들도 이 부분 감안하셔서 꼭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또 강조를 드리는 핵심과 같은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영상 같은 경우는 고화질 영상 파일로 접수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단체는 영상 화질이 참 좋아요. 영상미가 살아있어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셔가지고 접수하시고 별도로 또 영상 파일을 보내시는 한국 단체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보내셔도 심의 안 합니다. 영상 파일은 접수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유튜브 또는 비메오에 링크를 보내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잘 제작하시는 것이 제일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네이버 동영상 링크를 보내시는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안 열립니다. 특정 국가에서는 안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링크를 접수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애초에 유튜브 링크만 접수하세요라는 마켓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유튜브의 링크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이 기술 자료인데요. 테크니컬 라이더, 스테이지 플랜, 백라인 등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테이지 플랜과 테크니컬 라이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자료도 어느 마켓 같은 경우는 심의 자료로 활용하시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특히 국악단체 같은 경우는 마이크도 참 많이 들어가고 무대 세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초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한두 시간 이상의 준비 시간을 허락하기 때문에 공연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대형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을 많이 줬을 때 1시간이거든요. 그 1시간에 악기 반입하고 출입하고 사운드 체킹하고 리허설 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테크니컬 라이더랑 스테이지 플랜이 잘 짜여 있어야만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에서 심의할 때도 이 기술 자료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해야 되는 내용이 투어 멤버입니다. 뮤지션은 몇 명인지, 그리고 스텝은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스텝에 기술 스텝진은 있는지를 표기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트마켓 같은 경우는 뮤지션이 단독으로 항공권이랑 숙박료를 준비해서 참가하기에는 지출이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후원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공기관의 로고나 또는 기관명을 표기하라고 되어 있는 마켓이 요즘에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자료는 사실 코로나 이전의 접수 자료거든요. 근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조금의 변화가 생겼어요. 뭐냐면 영상 링크를 개수를 조금 더 넣으라고 해요. 예전에는 보통 3개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5개 이상 접수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막 공연은 보통 링크를 받지 않습니다. 한 곡 한 곡으로 링크를 받거든요. 그러면 1, 2, 3, 4, 5, 5개의 영상을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노출하고 싶은 곡 순서대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단체들이 접수를 하실 때 그런 영상을 우선으로 먼저 넣으시더라고요. 뭐냐면 영상 퀄리티가 좋은 걸 우선으로 넣으시는데 그건 좋은 선택은 아니고요. 가능하시면 단체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곡을 우선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과 후에 심사위원들의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는데요. 전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사정을 조금 봐줬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핸드폰으로 그냥 찍어서 제출을 했어도 우리가 유출을 했었어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 정도면 실제 공연은 꽤 괜찮지 않을까 하고 심의를 했었는데 코로나 확산 이후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너네가 영상을 잘 찍어서 제출하는 것도 또 하나의 심사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다 관점이 조금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곡이라면 투자를 해서라도 좋은 영상을 찍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곡 순서를 제출하실 때 퀄리티도 있고 우리 단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영상을 순서대로 접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진 같은 경우는 사진도 예전에는 한두 장만 받았거든요. 지금은 가능하면 용량을 제한을 해두고 이 용량 내에서 제출할 수 있는 사진은 전부 다 제출해도 돼 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금까지 제출하실 때 프로필 사진 한 장만 제출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필 사진뿐만 아니라
단체가 공연을 하고 있는 사진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가능하시면 좋은 사진으로 제출을 하시고요. 그 단체의 성향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셔서 온라인 마켓에서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단체만의 노하우를 조금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 하나가 추가를 또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기본적으로 사실 필요한 자료인데 웹사이트랑 SNS, 페이스북입니다. 예전에 심사를 할 때는 안 들어갔거든요. 야, 있구나. 그래, 너네 활동하고 있는 단체구나. 이 정도로만 판단을 하고 들어가 보고, 있으면 그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심의하신 분들이 다 들어가 보시더라고요. 다 들어갔는데 한글로 돼 있어요.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실 때도 가능하면 한글로 내용 쓰시고 밑에 영어로 또 번역을 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단체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글 번역기만 돌려서 붙여 넣으셔도 다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SNS 구축도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 유튜브 공명도 한글 영어 표기 같이 해주시고 밑에 설명도 한 문장이라도 영어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심의위원들이 들어갔을 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링크 하나만 냈는데요 라고 하고 들어가 봤는데 막상 심의위원이 그 링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단체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클릭을 해보시거든요. 해보시면 그 단체의 모든 곡을 다 또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럼 들여다봤을 때 제출한 곡만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올려놓았던 자료들을 조금 더 번역을 조금씩 하셔서 보강 작업을 해 놓으시면 해외 온라인 마켓에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단체들에게 어울리는 마켓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국제음악 마켓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음악 마켓이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60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악이나 월드뮤직이 접근할 수 있는 마켓은 대략 3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30개 정도 중에서도 한국 단체가 접수할 수 있는 마켓은 제가 봐서는 최대 10개 초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개 초반의 마켓을 하나씩 순서대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대표적인 음악 마켓 오맥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드뮤직 엑스포가 풀네임이고요. 피라나 아츠라는 독일의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6회차이고요. 해마다 유럽의 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모여서 참가하는 행사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의 많은 단체들이 선정이 되어서 이 마켓 선정을 통해서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신 단체들이거든요. 잠비나이, 바라지, 숨, 블랙스트링, 그리고 박지아, 동양고 주파와 같은 단체들이 선정이 되어서 오맥스 이후에 좋은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오맥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등용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맥스 같은 경우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단체가 해외 공연 경험도 없고 이력도 없고 스펙도 전혀 없지만 오맥스에 선정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맥스에 쇼케이스를 하고 나면 최소 5, 6개국 이상의 투어가 잡힙니다. 그래서 오맥스 쇼케이스는 떨어질 때 떨어지시더라도 계속 해마다 접수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마다 한 5, 6단체가 오맥스 접수를 한다고 도와달라고 전화를 받곤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 떨어졌어. 이번에 넣을까 말까라고 가장 먼저 물으시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대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붙을 때까지 넣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오맥스 같은 대형 마켓은 해마다 더욱더 많은 참가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오맥스 문을 끝까지 두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효과적인 마켓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소개해드릴 마켓은 MMVV라는 마켓인데요. 메르카 무지카 비바데 빅이라는 네임이고요. 한글로 뜻을 풀면 빅에서 열리는 음악 행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MVV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 마켓이고요. 스페인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페인권에 인사들이 많이 오긴 하지만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MMVV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MMVV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 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모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스페인에 관련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가셔서 쇼케이스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참가를 하실 수 있다면 또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마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MMVB 같은 경우는 정가학회나 이희문이나 밴드 둘 다, 그리고 인디씬의 김사울, 김혜원 듀오가 선정이 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마켓에 선정이 되시면 스페인어권에 공략을 하기 참 좋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중앙아시아까지 이르는 유럽, 그래서 참 영역이 크죠. 유럽과 통틀어 중앙아시아까지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 이 마켓 같은 경우는 일반 관객도 입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쇼케이스를 조금 시간을 길게 드립니다. 보통 오맥스 같은 경우는 40분이고 다른 마켓 같은 경우는 보통 30분 미만이에요. 그래서 MMVB랑 오맥스 같은 경우 쇼케이스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단체 음악을 잘 들려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MMVB 같은 경우는 한국 단체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4월까지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접수를 하시면 좋겠고, 오맥스보다는 접수 자료가 조금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맥스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고 다른 마켓은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셔도 되는 상황이니 잊지 마시고 MMVB도 꼭 접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마켓이 클래시컬 넥스트라는 마켓인데요. 이 마켓 같은 경우는 아까 오맥스를 개최하는 피라나 아츠라는 회사에서 동일하게 개최를 하고 있는 마켓이고, 클래시컬 넥스트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의 로텔담이라는 도시에서 열리고 5월 셋째 주에 항상 열리고 있습니다. 이 마켓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는 것처럼 클래식 음악을 주로 다루는데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클래식이라기보다는 현대 클래식에 가깝고요. 그리고 월드뮤직도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명처럼 클래식 다음에는 무엇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박지아 씨가 선정이 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체들 중에서 서양 음악과 조금 결합된 음악이거나 조금 조용한 형태의 음악이거나 예술성을 추구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클래시컬 넥스트에 접수를 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클래시컬 넥스트의 장점이 뭐냐면 오맥스나 MMVB 같은 경우는 참여자들이 축제나 또는 야외 공연에 감독들이 참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근데 반면에 클래시컬 넥스트 같은 경우는 극장 관계자들이 참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극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넥스도 가능하시면 우리랑 성격이 좀 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접수는 일단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약간 권역이 다른데 유럽은 아니지만 비자포 뮤직이라고 모로코에서 열리는 음악 마켓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자포 뮤직 같은 경우는 아랍이랑 아프리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음악 마켓이고요. 그 권역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효과적인 마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음악 시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아프리카 가도 안전할까요? 아프리카 가면 비행기값 누가 주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아프리카에서도 극장은 있고요. 극장에서도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국 단체가 마음에 들면 우리 비행기값 직접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공연장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마켓도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랍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한국 음악에 주목을 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해서 특히 아부다비 중심으로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한국 음악 특집을 개최하겠다라는 극장 관계자도 최근에 참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자포 뮤직 같은 경우는 한국 단체를 좋아하시는 신한국 성향파 감독님이 또 예술 감독으로 계셔서 여러분께서 공모 접수를 하시면 해마다 한두 팀은 꼭 선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더 튠이 다녀왔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아싸, 그리고 오마루와 이스턴 파워라는 인디씬에서 활동하시는 뮤지션이 다녀오셨고 5년 전쯤에 정가학회가 현지 뮤지션과 콜라보레이션해서 특별 스테이지를 가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저도 이 마켓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국 단체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맥스만큼 또 효과가 있는 마켓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개척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권역을 또 뚫으실 생각이라면 비자포 뮤직을 제가 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직까지 한 번도 한국 단체가 선정이 되지 않았던 곳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스토니아의 탈린에서 열리는 탈린 뮤직 위크입니다. 아직
이 행사가 오래된 행사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북유럽 및 유럽의 중앙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마켓인데요. 이 마켓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음악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음악을 다 소개하고 있는 마켓입니다. 그래서 한국 단체가 아직 선정이 된 적이 없어서 제가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 한국 단체 얼마든지 뽑을 의향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음악에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켓 같은 경우 보통 4월 달에 열리는데 올해는 코로나 특수 상황으로 인해서 9월 달에 열렸고 열린 상황이 저희 입장에서는 참 주목할 만한 했던 것이 올해 열린 행사 중에 유일하게 대면 행사를 했던 행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 중계도 더불어서 대면 행사를 했었는데 성과가 제법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킹도 이루어지고 그 피드백이 내년에도 이런 구조로 갈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이 되든 오프라인이 되든 상당히 효과적인 마켓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탈린 뮤직위크도 잊지 말고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마켓은 사실 한국 단체에게 문을 열어놓은 마켓은 아니에요. 그래서 체코 뮤직 크로스로즈라는 마켓인데 이 마켓 같은 경우는 컬러즈 오브 오스트라바라는 유럽에서 가장 지금 주목받는 축제인데요. 그 축제와 동일한 시기에 열립니다. 그래서 마켓을 이틀 정도 하고 마켓이 끝나자마자 컬러즈 오브 오스트라바라는 축제가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앞에 이틀 동안 체코 인근에 있는 음악들을 소개하는데 해마다 특집 국가를 지정해서 국가의 음악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국 특집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노이랑 조튠이 선정이 돼서 이미 내년에 참가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이 마켓의 장점이 있다면 앞에 마켓도 참여하고 마켓에 참여한 팀은 그 다음 축제에도 같이 공연을 서여준다는 것인데요. 이 축제가 유럽에서 평이 어떠냐면 가장 주목해야 될 축제, 최근에 가장 떠오른 축제로 지금 불리고 있고 유료 관객 숫자가 7만 명 이상인 초대형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다녀오시게 된다면 단체 입장에서도 공연 이력에 큰 도움이 되시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조언을 드리자면 아까 한국 특집이어서 한국 단체를 뽑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마켓 같은 경우는 예술 감독님께서 활동을 참 많이 하세요.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시거든요. 돌아다니다가 나 저 단체 마음에 들었어 라고 생각하면 특집과 무관하게 초청을 하세요. 그래서 요 마켓에 한국 단체가 선정이 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이 처음이긴 하지만 컬러즈 오브 오스트라바에 한국 단체가 참 많이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가장 주목할 점이 있다면 연희 단체를 3년 전에 한번 초청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연희 단체가 축제에 초청을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축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한국 단체를 꾸준히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체코 크로스 뮤직에도 계속 문을 좀 두드려 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대륙을 옮겨서 이제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효과적인 음악 마켓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글로벌 페스트라고 제가 대답을 할 겁니다. 매해 1월 뉴욕에서 열리고요. 정말 춥긴 합니다. 춥긴 하지만 전미 기획자 회의라고 그래서 APAP이라고 그러거든요. APAP이랑 같은 시기에 열려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기획자가 다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기에 동일한 시기에 글로벌 페스트가 개최됩니다. 이 글로벌 페스트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쇼케이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 접수를 하고요. 4명의 심의위원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음악 마켓 중에 심사를 가장 오래 하는 마켓이 이 글로벌 페스트입니다. 그래서 외부 평가가 저기 선정된 팀은 예술성이 높은 팀이면서 프로모션 하기도 좋은 팀이라는 평가가 되어 있는 마켓이기도 하고요. 이 마켓에 여러분께서 요즘에 잘 알고 계시는 NPR이나 뉴욕의 유명한 언론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 행사에 리뷰를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올해였죠. 올해 1월달 악당강칠이 선정되었고 작년에 이희문 싱싱이 선정이 되어서 참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고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사 참여하면서 NPR의 타이니 데스크도 참여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지금 최근에 그 영상이 정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글로벌 페스트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을 두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문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페스트 접수는 보통 4월에 접수가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패스 같은 경우는 다른 마켓과 다르게 접수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에이전시나 또는 매니지먼트 회사의 정보를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보가 아티스트의 정보만큼 양이 많아요. 이 말이 뭐냐면 너네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팀인지 아닌지 보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해외 교류를 전담하는 스텝을 두실 수 있으면 미국 시장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마켓이 이번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마켓인데요. 문디알 몬트리올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한국 단체들이 꾸준히 선정이 되고 있는 마켓이기도 합니다. 요 마켓 같은 경우도 전 세계로 열려 있어서 전 세계에서 많은 델리게이시 참여를 하고 있고 한국 단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해마다 기대를 하고 있는 마켓이라고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요. 요 마켓 같은 경우도 접수 기간이 보통 4월 말에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보시면 4월 달에 마감이 되는 것이 참 많군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마켓에 접수하는 기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해마다 그걸 깜빡하지 마시고 접수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마켓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포크 알리언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해마다 열리는 나라가 바뀌어요. 한 번은 캐나다에서 열리고 한 번은 미국에서 열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행사가 호텔 룸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어쿠스틱 음악을 추구하는 단체에게 조금 더 권해드릴 수 있는 마켓이기도 하고요. 이 마켓은 아직 한국 단체가 선정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선정이 되시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남미 지역의 대표 마켓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큘 아트라는 이제 마켓입니다. 이 마켓 같은 경우는 남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음악 마켓인데요. 이 마켓 같은 경우는 한국 단체가 꾸준히 진출을 하고 있고요. 노선택과 소울소스 그리고 더튠 이 두 단체가 선정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마켓의 최대 장점은 부킹이 잘 된다는 것이고요. 이 마켓에서 좋은 쇼케이스를 선보였다면 남미 투어가 잡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켓 같은 경우는 스피드 미팅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어서 스피드 미팅 참가자가 거의 100개 이상의 기관에서 참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00군데 기관을 다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큘아트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권이랑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남미권에 관심을 가지시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서큘아트를 기억하시고 두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기를 해놓긴 했지만 설명을 추가로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은 것이 이제 일본에서도 음악 마켓이 열리고 있는데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음악 마켓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한국 단체를 뽑지 않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한국 단체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켓 같은 경우는 해마다 1월 또는 2월 달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케이스 접수를 공식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예술 감독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우리 단체가 그 마켓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또 비공식적으로 이메일 접수를 받고 또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접수를 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대략 10개 정도의 음악 마켓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다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동일한 예상과 동일한 규모로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피드 미팅도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쇼케이스 같은 경우도 참가자들에게 강제성을 조금 띄어서 이거 좀 보세요 라고 해서 연락을 할 정도로 델리게이트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좀 끈끈한 마켓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약간의 변화된 기조에 맞추셔서 프로모션 자료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온라인 마켓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경험을 또 한번 나눠드리자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온라인 영상만을 보고 부킹이 되는 경우도 제가 본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프로모션 자료가 정말 훌륭하구나. 단체 성향을 페이퍼 몇 장만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동영상 한두 개만으로도 이 단체의 공연을 다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준비하신다면 디지털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국제 공연 예술 마켓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악 마켓과 공연 예술 마켓의 차이가 뭐냐라고 설명드리면 일단 용어부터 다르거든요. 뮤직 마켓과 퍼포밍 아트 마켓이라고 이제 용어부터 다릅니다. 퍼포밍 아트 마켓 같은 경우는 뮤직 마켓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용, 연극, 음악, 거리극, 행위예술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을 공연예술 마켓이라고 하는데 음악 마켓의 포션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뽑더라도 한 두세 개 단체밖에 안 뽑기 때문에 가능하면 뮤직 마켓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는데 왜 제가 굳이 공연예술 마켓을 소개해 드리냐면 음악 단체들 중에서 보시면 꼭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가 부각된 단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공연예술 마켓도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선정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서 이 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단체가 퍼포밍 아트에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음악과 그 이외 요소의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음악이 완전히 그대로 다 노출되는 팀이야 또는 음악 이외에도 우리 뭔가 노출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 비율에 따라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의상도 조금 예를 들어서 전통 의상에 조금 집중을 하시고 또 무대에서 약간의 춤도 조금 있으시고 그럼 이 요소 자체로 음악 이외의 요소가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음악뿐만 아니라 퍼포밍 아트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나 한국 음악 같은 경우는 무대에서 무대 보조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악기를 참 많이 사용하게 돼요. 예를 들면 꽹과리나 진 같은 경우는 공연하다가 갑자기 관객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공연 입장 자체를 무대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봤을 때 저건 무대에서 다 이루어지진 않는데? 라는 그림이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퍼포밍 아트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특히 연희단체나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이거는 음악이라 보기 힘들 때도 있어요. 가끔씩 사실 이게 음향장치의 도움을 못 받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특히 실내 공연에서는 사실상 음향의 도움을 전혀 못 받는 장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장르 같은 경우는 거리극이라고 보시는 해외 디렉터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퍼포밍 아트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긴 하지만 단체께서 판단하셨을 때 음악 외적인 요소, 특히 사운드 외적인 요소의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과감하게 우리는 퍼포밍 아트다라고 밝히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연희단체들에게 조금 조언을 드린다면 연희단체 앞에 붙어 있는 단어를 조금 소개글에서 빼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디렉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연희단체야? 그러면 굳이 공연장에 못 부르겠는데?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냥 단체명만 밝혀놓으시면 기획자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단체명을 봐서는 음악단체인가? 공연예술단체인가? 모르겠지만 여튼 내가 봤을 때는 공연예술단체로 판단하고 극장 안에 넣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판단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굳이 우리 음악 장르를 하나로 한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퍼포밍 아트는 그게 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기술가 붙어서 최근에는 이제 예술과 아트와 테크니컬의 이제 결합을 참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 음악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이거 뭘로 봐야지? 라고 보면 이제 저는 설명드리기 퍼포밍 아트입니다. 거기 접수하시면 돼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다. 우린 추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퍼포밍 아트로 접수를 하셔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음악보다 퍼포밍 아트가 훨씬 더 권역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활동할 수 있는 바운더리도 훨씬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단체가 활발하게 선정되는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마켓부터 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나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캐나다 공연예술 마켓이 한글로 된 플레임이고요. 요것 같은 경우는 관계자들이 해마다 한국을 찾고 계시기도 하고 해마다 한국 단체를 선정하고 싶어 하시는 공연예술 마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나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프리젠터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음악, 연극, 거리극, 무용 등 모든 영역의 공연예술이 유통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단체가 비주얼적인 요소가 강하다 또는 의상도 조금
화려하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연출력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음악 단체이더라도 과감히 접수를 해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음악 마켓은 대부분 다 축제 기획자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공연예술 마켓 같은 경우는 극장 기획자가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그 두 공연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축제 같은 경우는 30개 라인업 중에 1개 팀일 뿐이에요. 하지만 공연장에 초청을 받으시면 일주일 동안 우리 공연 단독 공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초청을 받게 되면 언론도 섭외를 해주시고 홍보도 잘 해주시고 팬 사인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공연 리허설도 길게 할 수 있고 프로모션도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목도가 다르죠. 하지만 음악 장르 자체는 완벽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공연 예술 시장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시나리오도 두드려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마켓은 약간 음악 쪽이랑은 거리가 먼 마켓인데요. 그래도 아마 여러분께서 익히 들어서 아실 것 같은 마켓입니다.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선정이 되는 것보다 홍보가 더 어려운 마켓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예술단체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특별히 홍보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축제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오겠죠? 근데 우리 단체 공연이 내일이에요. 그러면 하루 전날 가서 단체들이 막 피켓 들고 뭐 프로모션 하면서 길거리는 사람들 모아서 모객을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모객 중에서는 일반 관객도 있겠지만 전문가 그룹도 있겠죠. 그래서 프로모션을 직접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마켓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마켓에서 선전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로 터지는 효과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꼭 이 마켓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는데 올해 첼로 가야금이라는 단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아쉽게도 못 갔죠.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으니까 아마 내년에 동일하게 선정을 시켜주실 것 같은데요. 이 프린지 지금 보신 것처럼 음악단체도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음악단체 외에도 거리극이랑 다른 한국 단체들이 꾸준히 선정이 되고 있으니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마켓은 루마니아 시비우에서 열리는 시비우 공연 예술 마켓인데 이 마켓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있는 관계자들이 대부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의 특징이 있다면 참여자들의 참여도가 정말 높습니다. 다른 마켓 같은 경우는 한국 보고 나가시거나 난 저거 내 스타일 아니야, 내 테이스트가 아니야 라면 보통 공연 자체를 안 보시는데 시비우 공연 예술 마켓 같은 경우는 참여하신 분들이 가능한 모든 공연을 다 챙겨볼 정도로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선정이 되실 수만 있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되셨던 단체 중에 한 단체가 무용단체가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무용하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마켓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탄츠메세이죠. 그래서 아마 길에 다니다 보면 무용학원 이름이 탄츠메세인 학원이 참 많은데 그만큼 상징적인 마켓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한국 전통 무용단체들이 여기 접수를 도통 안 하세요. 접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해외 프로모터 프리젠트를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 우와 이런 게 있었어? 이거 어느 나라요? 우리나라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접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좀 담당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보가 없으신 것 같기도 한데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단 탄츠메세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큰 마켓이 돼버려서 접수를 하실 때 부실한 자료를 내시면 애초에 그건 우리 안 뽑아도 돼라는 의미와 같은 접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자료를 충분히 잘 준비하셔서 접수하신다면 또 하나의 K 콘텐츠로서 해외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탄츠메세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무용 쪽에서는 참 잘 알고 계시는 마켓인데 어쩌다 보니 또 전통 쪽에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접수를 또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음악 마켓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드렸던 APAP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열리고요. 미국에 있는 전 공연장들이 다 모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회비를 거의 한 200만 원씩 내고 가입해야만 APAP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어지간한 좀 큰 공연장들의 기획자들은 여기 다 오세요. 다 오시는데 여기서 프로모션을 할 수만 있다면 미국 투어가 잡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음악 단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페스트에 참여만 하시면 APAP는 자동으로 홍보가 되시는 경우인데
그 외 퍼포밍 아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APFP가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PFP 같은 경우는 이스파도 같이 열리거든요. 국제공연예술연합회 모임도 같이 열리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섭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 다만 등록비도 비싸고 아무래도 그 행사장이 맨하탄이기 때문에 숙소도 비싸고 교통도 비싸고 하긴 하지만 정말 마음 먹고 우리 단체를 홍보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마켓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릴 것이 이제 아시아권 마켓인데요.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던 마켓 때보다 조금 덜하긴 하지만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강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 강점이 뭐냐면 항공료가 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 단체를 초청할 때 항공료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시아권 같은 경우, 특히 중국권 같은 경우는 규모가 30명, 40명이 되더라도 항공권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예산도 있고 항공권이 싸기 때문에 쉽게 초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중화권의 퍼포밍 마켓들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티팸인데요. 네, 도쿄 퍼포밍 아트 마켓인데 어쩌다 보니까 행사 장소가 도쿄가 아니고 요코하마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행사는 항상 연초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식 접수를 받고 있고요. 한국 단체들도 선정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 디렉터 분께서 한국 마켓을 자주 오시기 때문에 한국 음악이랑 한국 퍼포밍 아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십니다. 그래서 요 마켓을 접수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행사명이 한국에 있는 스파프랑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앞에 차이나를 요즘에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이 공연예술 마켓이 스파프라고 합니다. 상하이 공연예술 마켓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마켓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커지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중국이 공연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의 규모가 각 성급의 3개 이상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연 초청을 받게 되시면 초청료도 참 훌륭하고요. 관객들의 참여율이나 만족도도 참 높습니다. 극장 사이즈도 큰데 대부분 다 극장의 티켓팅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한국 음악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보았을 때 한국 단체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의미로 스파프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상에는 없는데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권역이 어디냐면 이제 홍콩과 대만 인근을 제가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만 아래쪽에 가오슝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무용에 관해서 이제 조금 주목을 하는 기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아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 축제이기도 하면서 가장 권위 있는 축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 홍콩 아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이루어지지만 전 세계에 있는 예술 단체들 다 초청해서 공연을 이루고 있고요. 초청을 할 때 초청 규모가 그냥 몇 명이게 아니라 오케스트라, 무용단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단체들을 쉽게 초청할 수 있고 항공권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콩이랑 대만권의 권역도 생각을 하신다면 아까 스파프를 비롯해서 이 권역의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이나 또는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을 참고하시면 좋은 성과를 거두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마켓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가 분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시면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청을 하시면 돼요. 나 한국 뭐뭐뭐 단체인데 너네 나라 가서 레지던시를 하고 싶어. 너네가 조금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어. 이런 식의 이제 공모도 가끔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공모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보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해외 소식란에 이 자료가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또 접수하시면 또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